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하는 이런 반복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증시 고수, 증시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정철 대표님의 신의 한 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지수가 어제 이어서 위로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가다가 약간 흔들거리는 건데요. 항상 제가 그럴 때는 추세하고 그다음에 파동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이 조정받면서 파동상의 예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마디존에 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것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마디존에 있는 의미가 뭐냐? 어제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위에 혹시 이동평선 없니? 혹시 올라갈 때 앞에 있는 고점 없니? 그 다음에 심적인 저항선 없니? 지금 코스피를 기준으로 둔다면 지금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 올라가서 꼬랑지 달거나 어제처럼 두드려 맞거나 오늘도 두드려 맞거나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위클리 옵션 연결돼서 위에 올라갔다 3,300에서 때리고자 하는 라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할 때는 얘는 여기서 꺾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들어주지만 얘는 내가 때 여전히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다만 얘가 좀 더 매수가 빨리 돌아오니 안 돌아오니 그럴 때 이제부터 드디어 중요한 분수령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중에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시중에서 가을날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을날. 거기 보면 첫 대목에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여기서 주는 바로 시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똑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여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식 주자 줍니다. 어떤 때가 왔느냐? 이제 두 가지 양대 변수가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수급복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수요일날 ADP 민감 보고서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어제 아시다시피 매주 발표되는 거지만은 실업수당 받는 거 이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던 거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고용지표가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뭐죠? 고용지표, 바로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비농업 부분에 과연 일자리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매월 발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뒤로 미루는 딱 하나의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은 약간 어느 정도 정위에 갔다고 보는 쪽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지금 고용 문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뒤집고 있는데 만약 이 고용이 너무나 좋아지게 된다면은 시장은 또 요동실까지 좋죠. 어쨌든 이제 요 지표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근데 국내적으로 또 하나 한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죠? 바로 드디어 8월 15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 8월 15일 연결시켜서 8월 9일 날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특사 여부 요게 특별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사면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고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은 가석방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서 이 두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장을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여전히 위아래로 혼자 항상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주변 여건을 보면 그동안에 시장을 엉그러뜨렸던 그 변수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중국 게임에 빠졌는데 이제 한 달 동안은 중국을 볼 필요가 없다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계치를 벗어났던 것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는 건지 애는 매웠고요. 그런데 두 번째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해서 환율이 문제가 됐었는데 환율을 숫자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습니다. 1,150원. 이제 1,150원까지는 얘가 잘 올라왔는데 1,150원에서는 쉽게 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환율을 강하게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외국인의 대금량이 쏟아질 텐데 1,150원 쉽게 돌파할 수 없는 얘기였죠.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지금 원래는 10월달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이거 8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5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그 관점은 1,150원에 막혀있는 놓여져 있는 이 환율을 쉽게 뚫지 못하게 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긍정적 가능성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 위치가 마주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 여기 지금 전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일 동안 이렇게 둘맞고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세계 마주점 중에서 심리선이구나. 그때는 발해방에 위에 있죠. 얘도 지금 두드맞는 게 직전 고점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두드맞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갈 때 두들기고 여기 올라갈 때 두들기는 건 내가 이런 걸 알면 쫓아가서 매팅하지 않고
내려갈 때 밑에서 받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도 중반 직고기 때문에 두드맞는 건데 대신 얘가 내려와도 저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추세 흐름은 여전히 괜찮다. 다만 파동상으로 위에서는 데꿔먹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2대 변수 필히 체크 좀 하셔서 다음 주에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항상 오늘 종목은요. 효성, OMB, 원익 P&E, 현대로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봤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우리가 그 남북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얘들은 남북 테마 종목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해서 뭐 저 밑에 현대로템부터 설명한다면 이런 것들은 남북 테마주면서 사실은 수소 관련된 테마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단들은 하단에서 저점에서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군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최근에 한전과 손잡고서 전력 분야 이런 쪽에 웨어러블 로봇 연구 개발 얘기도 같이 나왔으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볼만합니다. 특히 여기다가 발의 방향을 놓으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할 때 오히려 찬스이고 다만 이제 직접 고점에서 약간 위아래 혼양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괜찮고요. 또 효성 OMB도 우리가 뭐 남북 테마주다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비료 테마입니다. 이것은 남북 관련된 재료 말고도요. 식량 안보 위기와 관련돼서 이런 뭐 남해학이나 효성 OMB나 뭐 조비나 아니면 뭐 경릉에 이런 종목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렇게 꼬리 달죠.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직종 고점에서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갈 때 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원익 P&E 요 종목은 최근에 정부의 충전 인프라 확대 개발과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모양을 갖추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그냥 무너지는 장세면 얘가 힘든데 오히려 7월 달에 음봉을 주고 8월 때는 지금 양봉을 주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나빠 보질 않는다. 다만 위에서는 뭐가 잠터등이 약간 출렁거리다라는 주기니까요. 밑에서 리미트 공략하시고요. 올라갈 때만 제발 흥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적극 고문시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